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처음 헤드만 카우디오 한욱입니다. 오늘은 K8 메리디안 카우디오 시스템을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튜닝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중복 투자 없이 내가 원하는 비용으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리디안 시스템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메리디안의 효과, 음장 효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디안의 음장 효과를 선택하면 사운드는 더욱더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음상도 어중간하게 되고, 물론 이 음장 효과는 약간의 서라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사운드, 그러니까 명료도 높고 선명한 사운드를 들으려면 이 음장 효과를 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장 효과를 끄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순정 시스템 자체가 어떤 조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변하는데, 물론 몇 가지가 조율은 되어 있지만 튜닝을 할 때는 커스텀 모드로 놓고 튜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객님께서 왜 오셨느냐? 고객님께서는 바로 이퀄라이저를 이런 식으로 현재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고음을 이렇게 7칸, 그 다음에 중음은 -2, 그 다음에 저음은 +4. 이것을 보면은 고객의 현재의 니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부족한 것은 이 고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명도가 부족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음 역시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고객이 손댈 수 있는 것이 단순하게 고음, 중음, 저음 이 세 가지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튜닝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지극히 튜닝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해야 이런 사운드, 고객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건지 분석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1채널 14 스피커입니다. 이 11채널 14 스피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채널인가는 한 채널에 스피커가 2개가 물려 있다는 뜻이죠.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앞도어 스피커입니다. 이 앞도어 스피커가 채널은 2개인데 스피커는 3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거하고 묶여 있느냐? 잘 보시면 이 트위터와 미드베이스가 한 채널이고 미드레인지가 별개의 채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트위터와 베이스가 한 채널인 걸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센터 스피커가 있고 뒷도어 스피커와 우퍼와 서라운드 스피커까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좋은 사운드를 만들고 우리가 명료도 높은 사운드를 만들겠다라면 이 서라운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튜닝하는 데 있어서 메리디안의 음장 효과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온 상태로 튜닝을 하면 어떤 튜닝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커스텀 모드로 디폴트, 이 기본 모드,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은 상태의 디폴트 모드에서 튜닝을 시작해야 되고, 고객도 이 상태로 사운드를 듣는 것입니다. 튜닝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는데, 첫 번째, 지금 이 트위터와 미드와 이 베이스, 이 투 채널 앞쪽에 있는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구성을 한번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앞 도어 스피커가 만약에 이제 2채널이라면 이런 식으로, 1채널이라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2채널 2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앰프라면은 트위터와 미드가 이렇게 같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현재 여기에 적용된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음 트위터와 저음 우퍼가 같은 채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음 미드가 한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음 미드와 고음 트위터가 한 채널로 되어 있고 또 저음 우퍼만 별개로 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어 있는 방식은 이 방식이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트위터 따로, 미드 따로, 저음 우퍼 따로. 그러니까 도어에 있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와 도어에 있는 6.5인치 베이스가 각각의 채널로 구동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 여기에서 K8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트위터와 베이스가 한 채널이고 미드레인지가 별도의 채널인 이유는 이 트위터는 A 필러에 있고 도어는 이 도어의 6.5인치는 여기 있죠. 이렇게 주파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중음역대가 나오지 않고 고음과 저음이 나오는 이 상태, 지금 여기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위상 걱정을 일단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에서 나타나는 이음이라든지 크로스오버에서 나타나는 위상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렇게 할 경우에 채널 수가 적은데 스피커를 여러 개 할 경우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고음 트위터와 중음 미드레인지를 같이 쓰고 저음 우퍼를 따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트위터가 있고 미드가 이렇게 가깝고 한 방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유리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고 거리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채널 수를 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에서 순정해서 채널 수를 줄인 상태에서 튜닝 순정 상태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상적인 것은 고음, 중음, 저음 각각의 3채널 3 스피커로 구동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튜닝을 할 때는 어차피 A 필러에 트위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방식을 선택해서 튜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몇 채널이 필요하냐? 이 채널 수는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기가 3개 채널이니까 좌우 하면 6개 채널이고 센터가 하나 필요하니까 7개, 이 뒷도어에 2개니까 9개, 그 다음에 서브우퍼까지 해서 10채널 DSP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채널 수가 많으면은 튜닝을 할 때도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정 사운드를 그대로 명료도 낮고 그냥 대충 서라운드 있는 것을 듣고 싶다면은 이 메리디안 사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돈을 적게 들여서 튜닝한다면은 메리디안을 선택하지 말고 기본 시스템을 선택해서 돈을 들이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크게 듣지 않고 적당한 음량으로 부드러운 음악을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음악을 듣고 싶다면은 이렇게 3웨이 구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웨이로 구성을 할 거냐, 트위터와 미드 우퍼 형태로 구동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이거죠. 아니면 이렇게 3채널 3웨이로 구동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이 먼저 서야 되는데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옵션 가격에다가 튜닝할 때도 채널 수가 많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들여서 카우디오 튜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본 오디오 시스템을 한 다음에 2채널 2A 바이앰프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운드가 적당하게 파워풀하게 들으려면은 이쪽 시스템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 이게 이제 갈린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RTA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RTA로 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순정 신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조율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분석하지 않고 튜닝에 들어가면 그 튜닝은 올바른 튜닝이 될 수가 없고 그 결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카오디오는 어떻게 튜닝해도 소리는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소리를 고객들은 좋아지는 소리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조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라는 건 사실 고객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잘 되어 있는 차와 대충 한 차를 한 번에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튜닝을 해도 이게 좋아진 것인지 달라진 것인지 정말 성능을 제대로 뽑아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고 돈을 다 쓰고서도 고객들은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를 튜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장착하는 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순정 시스템을 분석해서 어떻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지향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얘를 조율해서 사운드를 만들어 줄 것인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하는 카오디오 샵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카오디오 샵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얻을 것인지 달라진 소리를 얻을 것인지 완벽하게 다른 것이죠. 이쪽은 돈을 헛쓴 것이고 이쪽은 돈을 제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카오디오 샵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RTA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순정 신호를 먼저 분석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 낮은 쪽은 저음이고 그 다음에 중저음, 중음, 고음, 초고음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순정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의 앰프의 출력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것은 이 앰프에서 나는 신호를 운전석에 마이크를 3개를 설치해서 측정한 실시간의 파형인 것입니다. 자, 이 신호를 먼저 보시면 이 핑크 컬러가 우퍼입니다. 이렇게 우퍼가 이렇게 있는데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리고 이 대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퍼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저음이 좀 많이 나오는 우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녹색입니다. 이 녹색은 압도어 스피커인데 이 녹색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위터와 그 다음에 우퍼, 이 우퍼가 같은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압도어 6.5Hz에서 나는 소리고 여기는 트위터에서 나는 사운드다 라는 것입니다. 자, 크로스오버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2.5kHz 대역이 크로스오버이고 트위터 레벨이 2.5kHz, 2.5kHz가 이 미드레인지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트위터의 크로스오버 대역이죠. 그리고 한 가지 보시면 이 트위터의 레벨이 이 미드레인지에 비해서 이렇게 낮습니다. 즉 그 얘기는 이 고음이 이 미드레인지가 여기 있지만 실제로 이 고음이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중음, 중저음에 비해서 지금 이 모든 부분이 다 낮습니다. 이렇게 낮으면 소리가 멍청하게 들립니다. 물론 부드럽게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의 튜닝은 트로트를 들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트로트를 듣기에는 찰랑거리는 사운드가 여기서는 안 나오는 지금 영상인 것이죠. 그래서 소리는 부드럽지만 적당하게 부드럽기만 하고 선명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명도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보시면 저음인데 이 중음역 대비 이 저음이 너무 낮습니다. 이게 이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너무 낮게 설정된 거죠. 결국에 이 사운드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이 고음과 그 다음에 고음의 선명함, 고음의 레벨이 낮고 이 저음의 레벨도 낮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고객은 본인이 느끼고 저음과 고음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퀄라이저로. 자, 이 신호가 나오게 된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순정 앰프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에
튜닝을 한다는 것은 이 앰프의 특성과 출력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여기 그래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카오디오 사운드의 튜닝의 첫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정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량의 순정의 오디오 옵션, 아무리 비싼 오디오 옵션이라도 그 스피커의 가격은 5,000원이 넘지 않습니다. 물론 5,000원도 크게 쳐주는 것이죠. 이 스피커들은 대부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냥 고객의 불만이 없는 정도.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시스템처럼 이렇게 스피커 개수가 많은 것으로 고객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리디안이라는 브랜드와 이 스피커 개수, 이걸로 광고를 해서 고객들이 스피커 개수가 많으니까 소리가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정 사운드 가지고 사운드를 만족하겠다고 이 옵션을 기대하고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만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옵션을 선택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카오디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옵션을 선택했더니 사운드가 기본보다 훨씬 낫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운드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카오디오 튜닝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런 옵션, 메리디안이든 뱅앤 올룹슨이든 렉시콘이든 어떤 것도 만족스러운 사운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운드는 이런 특성을 이제 DSP를 넣어서 특성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순정의 RTA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중음역 대비 고음이 이렇게 약간 높고 저음이 이렇게 올라간 이런 라우드 특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음이 이렇게 올라간 RTA 특성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 바로 부품과 조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시스템을 꾸미는 방법부터 그냥 중급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이엔드로 가면은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한 가격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지금부터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메리디안 사운드는 11채널 그 다음에 14스피커인데 지금 꾸미려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데,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트위터를 별도 채널로, 그래서 채널 수를 늘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실제 서라운드는 이 시스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폴트, 그러니까 커스텀 모드에서는 서라운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라운드를 일단 죽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0개 채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채널 DSP를 쓰고,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걸 바꾸는 것인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위터와 미드를 바꾸고 센터까지 바꾸고 그 다음에 10채널 DSP를 써서 이렇게 중급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 그러니까 SSRP, 이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통해서 제가 아까 디폴트이고 아무것도 조율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센터와 이 앞도어 사이에 다른 모든 것은 디폴트 모드가 조율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센터 스피커는 또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스피커가 조율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커스텀 모드에서도 최소한의 음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조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8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튜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원신호 복원입니다. 원신호 복원이 되어야 기준을 세워서 여기서부터 튜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신호 복원이 안 되면 이런 울퉁불퉁한 데서 튜닝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기준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헤드만 카우디오 회사는 이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은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K8의 경우에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다, 메리디안이다라고 메리디안을 뽑았다. 그런데 소리를 만들고 싶다면 박스 우퍼를 올리지 않는 한, 여기에 박스 우퍼를 넣지 않는 한 여기에 있는 시스템이 중급으로 들을 만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센터 스피커와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압도어 스피커, 매치 10채널, 그 다음에 순정잭,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까지 중급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 50,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130, 250, 20,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음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많은 비용까지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을 쓰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중요한 것은 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이스를 같이 고가로 넣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택한 것은 이렇게 여기를 이런 식으로 트위터는 포칼 TKM으로 하고 미드레인지는 JBL GTO 609 정도 가격 저렴한 거, 물론 여기에 이제 포칼 뭐 저렴한 걸 쓸 수도 있겠죠. 왜냐? 이 시스템에서 이 6.5인치는 저음만, 그러니까 출력만 제대로 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가격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250, 그 다음에 여기 이 센터 스피커는 50,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는 150. 자, 이렇게 하면은 250에 200, 약 450이 나옵니다. 450에다가 이걸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500만 원 정도 드리면은 대략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꽤 괜찮다, 들을 만한 사운드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겠습니다. 500만 원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원래 올바른 시스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미드레인지와 베이스의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미드레인지를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시스템도 괜찮습니다. 우선 순정과는 완전히 달라진 출력과 저음과 고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여기에 50 센터 스피커가, 여기는 130, 그 다음에 250, 그 다음에 20만 원, 나머지 튜닝과 장착과 방음 이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200에 얘는 450 정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5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비용은 50만 원 적은데 사운드가 어느 쪽이 낫냐라고 한다면은 저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있는 500만 원짜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이 압도가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이거 바꾸느니 이걸 바꾸세요로 설득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소리는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바꿔야 되겠다 또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튜닝해도 좋은 소리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카우디오 샵을 골라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순서가 어떤 카우디오 튜닝을 하든 스피커를 교체하는 순서는 이 운전자 기준, 앞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부터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트위터가 1번이고 이 미드가 2번이고
이 우퍼가 3번이고 그 다음이 4번입니다. 자, 이 순서가 스피커를 교체하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아까 두 번째에 말씀드린 얘를 제대로 교체하고 이것은 저가격으로 교체하고 10채널짜리 우퍼를 쓰는 게 이상적이다 라고 비용을 줄여서 한다면 그 정도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튜닝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정의 트위터가 현재 여기에 이렇게 A필러에 달려 있는데 이 운전자 기준으로 보면 이 좌측 스피커의 특성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지 운전자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매번 강조하듯이 이 고음은 가능한 한 얼굴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튜닝하는데 어차피 3웨이도 할 거라면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이렇게 체인버 형태로 장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수준이 다른 고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를 이 트위터에서 나오는 이퀄라이저를 많이 손대지 않고도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체인버로 트위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카오디오 튜닝을 한다면 맨 처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스피커 넣고 그 다음에 DSP 앰프 장착하는 것은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트위터의 이 챔버. 두 번째는 이것과 연동되어 있는데 바이앰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위터와 미드 우퍼가 각각 다른 채널로 만드는 거, 이것이 시스템의 첫 번째입니다. 좋은 소리를 만들려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튜닝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사실 저음입니다. 카오디오의 꽃은 우퍼인데 이 우퍼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달려있는 것이 지금 순정 우퍼입니다. 순정 우퍼가 선반에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정 우퍼의 이 대역이 이게 중저음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 우퍼 자체가 울림통이 무한 울림통이죠. 트렁크 전체를 울림통으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스피커 힘만으로 오로지 사운드를 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면 소리가 퍼지고 지연되고 멍청한 저음이 만들어집니다. 벙벙거리고. 그래서 이 우퍼의 출력을 제대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앞도어에다가 우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도어에 트위터, 미드, 우퍼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여기서 나는 저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저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앞도어에 6.5인치 우퍼를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출력을 높여도 묵직한 저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묵직한 저음을 만들려면 이렇게 박스를 넣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뒤로 보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트렁크에 최소 10인치 이상의 박스 우퍼를 넣어주는 것이 묵직한 저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음이 우퍼만 있으면 무조건 저음이 나오려니 생각하지만 사실 서브우퍼는 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는 20에서 20kHz까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위터는 이 고음 20kHz부터 이렇게 여기까지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스피커가 작을수록 저음을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보통 1인치에서 2인치 정도 사용하죠. 이게 이제 트위터인 것이죠. 자, 미드레인지. 3웨이 구성을 할 때 미드레인지는 보통 2.5인치나 3인치 또 어떤 것은 4인치까지 들어가는데 이 미드레인지는 여기까지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드입니다. 통상적으로 300에서 500Hz를 설정하는데 그건 이 차량의 설계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스피커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튼 이 정도 대역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5인치는 여기까지 출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6.5인치죠. 6.5인치. 자, 6.5인치에서는 이 대역은 출력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6.5인치의 콘지의 앞뒤 운동량은 이 스피커가 클수록 콘지가 큰데 6.5인치의 앞뒤 운동량이 이 저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반에다가 이제 8인치를 얹은 거죠. 이 8인치는 여기까지 재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8인치가 여기까지 재생이 되는 것은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저음 음역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몸이 떨리는 심장을 발랑발랑하게 하는 이 저음을 만들려면 이 대역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인치수가 10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 12인치, 이렇게 인치수가 클수록 20Hz에 가까운 이 묵직한 저음, 심장을 떨리게 만드는 저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같은 8인치라도 여기까지 재생할 수 있지만 힘이 없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묵직한 저음을 만들려면 이렇게 인치수가 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력입니다. 이 출력이 낮으면 아무리 인치수가 커도 이 힘이 내 몸을 떨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퍼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사이즈, 두 번째가 출력입니다. 이 사이즈는 이 저역을 어디까지 내가 들을 것인지 라는 것이고, 이 출력은 얼마나 임팩트하게 내 귀에, 그래서 묵직하게 만들 것이냐인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사이즈는 클수록 출력은 높을수록 이 아래쪽의 대역을 저음을 출력을 하고, 그것이 내 몸까지 딸리는 진동. 우리가 길가에 서 있으면 덤프트럭 지나가면 바로 옆이 아니어도 옆 골목에 지나가더라도 이 건물이 떨리는 소리가 나죠. 그런 저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쪽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우퍼를 선택할 때 우리가 묵직하고 파워풀한 것은 보통 600W 정도입니다. 600W, 그 다음에 800W 그 이상도 있죠. 그러나 대략 이 정도나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큰 출력입니다. 물론 저렇게 출력이 높으면 서브우퍼 가격도 높지만 앰프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퍼를 선택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8인치, 10인치, 12인치가 있지만 이 8인치는 초저역을 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묵직한 쪽을 원하면은 이쪽을 선택해야 되고, 출력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는 것이죠. 자, 튜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트위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몇 채널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저음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보관, 여러분의 생각이 미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품, 좋은 DSP, 좋은 스피커를 써도 조율이 잘못되면 좋아진 소리가 아닌 달라진 소리를 얻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샵에 기부하는,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경제는 아무튼 돈이 돌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오늘 또 K8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설명하려면 10시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1시간만 돼도 여러분들이 안 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느 카우디오 샵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돈을 제대로 써줄 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헤드만 카우디오 한욱희였습니다.